여러분 오늘 아침에 어떤 커피 브랜드를 선택하셨나요? 이 영상을 보는 직전까지도 여러분들은 어떤 영상을 볼지 고민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늘 수많은 브랜드 속에서 하루에 수십 번 선택을 고민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좋은 제품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사실 지금 우리가 선택받지 못하면 고객은 더 이상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고객이 우리 브랜드에 진정으로 빠져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객이 우리 브랜드와 깊이 몰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여러분의 성장과 성공을 뜨겁게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객을 이해하고 서비스를 연구하는 박강사입니다. 박강사TV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배움과 성장을 실천합니다. 고객은 하루에도 수십 번의 결정을 내리면서 수많은 브랜드 사이에서 고민을 합니다. 그중 어떤 브랜드는 고객의 선택을 받고 어떤 브랜드는 선택받지 못하죠. 아직도 설마 상품만 좋으면 돼 라고 생각하시나요? 단순히 좋은 제품을 제공한다라고 해서 고객에게 선택받는 시대는 이미 끝났어요. 왜냐고요? 제품 경쟁이 이미 포화 상태잖아요. 모든 브랜드가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술과 자원을 이미 가지고 있죠. 이제는 어떻게 고객과 연결되고 어떤 경험을 제공했느냐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또 고객의 기대 자체가 달라졌어요. 좋은 제품은 기본이고 고객은 브랜드가 자신을 얼마나 이해하고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하는지를 기대하죠. 또 끝이 아닙니다. 고객은 이제 브랜드와의 몰입 경험을 원합니다. 단순히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요. 브랜드가 자신의 삶에 의미와 가치를 더해주는지까지도 따지게 된 거죠. 이제는 고객 심리와 몰입 경험이 선택의 핵심이 됐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먼저 우리가 사는 시대를 이해해 봐야 될 텐데요. 현재 우리는 마켓 6.0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 개념은 세계적인 마케팅 권위자인 필립 코틀러가 제시한 이론이에요. 코틀러는 마켓의 진화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1.0의 시대는 제품 중심이었고요. 이때 우리는 소비자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죠. 우리 제품이 최고입니다.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그냥 좋은 제품만 잘 만들면 고객이 알아서 찾아온다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2.0의 시대는 고객 중심으로 변했습니다. 이때는 고객의 목소리를 듣는 게 중요했고요. 고객님 필요하신 게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고객님께 필요한 땡땡의 좋은 땡땡 상품입니다. 라고 고객의 필요와 소리를 적극 반영해서 제품도 세분화가 되기 시작했죠. 1.0의 시대는요. 가치 중심으로 넘어갔습니다. 브랜드의 철학과 사회적 가치를 중요시한 시기가 되었어요. 이 제품은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저희 제품 구매하시면 아프리카 난민을 도울 수 있어요. 라고 말이죠. 4.0의 시대는요. 디지털 전환입니다.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기로요. 고객님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딱 맞는 솔루션을 준비했습니다. 라는 제안들을 합니다. 디지털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채널이 다각화되기 시작했어요. 온라인 직구, 공구, 온라인 주문, 오프라인 픽업 같은 온오프 믹스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죠. 5.0의 시대는 초개인화가 핵심이었어요. 각 고객에게 맞춤형 경험을 제공하는 시기고요. 박원영 고객님, 지난번에 구입하신 상품과 어울리는 특별한 혜택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알고리즘이라는 개념이요. 이제는 우리 삶의 일상이 되어버렸죠. 광고도 내가 관심 있고 검색한 것들 위주로 노출되는 시대니까요. 그리고 지금은 6.0의 시대입니다. 몰입 경험이 가장 중요해졌고요. 고객님 이 혜택은 고객님의 여정을 완전히 새로운 경험으로 만들어 드릴 겁니다. 같이 마켓 6.0은 단순히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고객이 브랜드와 강렬히 연결이 되고 감정적으로 깊이 몰입할 수 있는 몰입 경험을 핵심으로 삼아요. 코틀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의 마케팅은 기술과 인간, 데이터와 감정이 결합해서 고객의 삶과 연결했을 때 비로소 성공할 수 있다. 즉 고객이 브랜드와의 관계 속에서 소속감, 신뢰, 개인화를 느끼는 경험이 가장 중요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몰입 경험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몰입 경험의 핵심은요. 고객의 심리입니다. 고객이 어떤 심리를 가지고 브랜드를 선택하는지를 알면 몰입 경험을 설계하는 것에 훨씬 도움이 되겠죠. 먼저 소속감과 심리가 되게 중요해요. 고객은 자신이 특별하고 중요한 존재라고 느끼기를 원해요. 예를 들어서
있는데요. 클럽하우스라는 소셜 플랫폼 기억하세요?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와 페이스북의 CEO인 마크 저커버그 등이 클럽하우스에 참여하면서 대중적인 인기가 급상승을 했었어요. 초대해야만 가입할 수 있는 희소성을 통해서 초기 사용자들에게 강한 소속감을 주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2021년 중반 이후에 경쟁 플랫폼들이 유사 기능들을 막 도입했고 초대장 기반의 희소성이 사라지면서 사용자 수와 관심이 급격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멤버십 기반의 서비스, 독점적 경험이에요. 루이비통의 VIP 프로그램, 백화점의 초호화 멤버십만을 위한 독립적 쇼핑 경험 같이 소속감을 조성하는 것이 고객이 브랜드에 몰입할 수 있는 경험이죠. 여러분의 브랜드에도 어떤 소속감을 줄 수 있는 혜택이나 VIP 프로그램이나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 이벤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신뢰와 윤리적 책임입니다. 최근 소비자 조사에 따르면요, 소비자의 64%가 브랜드의 사회적 또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구매를 결정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고객들은 브랜드가 투명하고 윤리적으로 행동하길 기대하죠. 예를 들어 신발 브랜드 올버즈는 자신들의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공개했어요. 탄소 배출량을 정확히 공개하면서 고객들에게 우리는 환경을 책임지는 브랜드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죠. 최근 들어서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 중에서는 파타고니아가 있는데요. 회사의 모든 소유권을 지구 환경 보호를 위한 신탁으로 전환을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제 지구가 우리의 유일한 주주입니다 라는 메시지로 깊은 인상을 남겼죠. 또 다른 예로는 뷰티 브랜드 러쉬가 있습니다. 러쉬는 고객의 정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요 소셜미디어 계정을 폐쇄하는 결정을 내렸어요. 책임 있는 디지털 사용이라는 윤리적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이처럼 고객은 단순히 제품의 품질 뿐만 아니라 브랜드의 윤리적 가치와 책임 있는 행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요, 개인화와 정서적 만족이에요. 우리도 고객 경험을 제공한다고요?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경험은요, 사실 이제는 만족이 되거나 기회의 영역이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로 자리를 잡았어요. 스포츠파이의 랩 캠페인이라고 알고 계세요? 연말마다 사용자들에게 자신이 그 해 동안 가장 많이 들었던 음악, 아티스트, 장르 등 다양한 개인화된 음악 데이터를 제공하는 캠페인인데요. 자신만의 고유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죠. 내가 올해 가장 많이 들었던 노래를 알려주는 것은 단순히 음악을 들었다라는 사실을 넘어서 내가 어떠한 취향을 가졌고 내가 선호하는 음악이 무엇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본다라는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이는 고객이 브랜드와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주면서 자신의 취향을 존중받았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즉 자신의 취향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컨텐츠나 데이터 기반의 추천을 받으면 이는 고객에게 나만을 위한 경험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정서적 만족감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럼 이 소비 심리를 어떻게 실천 가능한 서비스로 연결을 할 수가 있을까요? 2025 소비 트렌드로 소개된 많은 내용들을 기반으로 이 세 가지 전략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고객의 감정적 몰입을 이끄는 여정을 설계한다 입니다. 고객은 단순히 제품을 구입하는 것을 넘어서요, 브랜드의 감정적인 연결을 원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고객의 브랜드와 여정 속에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고 그 과정에서 감동을 경험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 여정은 크게 두 가지의 경험 접점으로 설계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온라인 경험이에요. 고객이 온라인에서 쉽고 빠르게 구매하는 경험은 사실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런데 개인화된 추천 시스템을 통해서 고객이 자신의 취향에 맞는 제품을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경험이요. 예를 들어 고객의 폭넓은 취향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죠. 클래식 음악과 힙합처럼 상반된 요소를 함께 제공하는 옵션을 둔다든지 고객이 직접 선택하고 조합할 수 있는 커스터마이징된 서비스를 제공해서 고객의 구매 이력을 기반으로 개인화된 추천 상품을 제시해 주시는 거죠. 이러한 다양한 소비자의 취향 공존을 옴니보어 소비자라고 하고 맞춤형 옵션을 제공하는 것을 토핑 경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두 번째는 오프라인 경험인데요. 오프라인 매장이나 팝업 스토어에서는 고객이 직접 브랜드와 체험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성수동에서 샴푸바 빙상캐기 체험 같은 고객이 브랜드의 가치와 목적을 체험하고 그 가치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죠. 모나미 볼펜의 퍼스널 잉크 만들기나 다른 티칭 클래스 같은 이런 경험은 고객이 단순히 제품을 사는 행위를 넘어서 브랜드와의 감정적 몰입을 유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고객 여정을 설계함으로써 고객은 브랜드를 단순히 제품의 제공자가 아니라 감동과 연결을 주는 존재로 인식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와 AI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고객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고객이 원하는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AI가 고객의 구매 이력을 분석해서 자주 구매하는 제품이나 어울리는 스타일을 제안해주는 방식인데, 이것은 첫 번째에서도 설명이 된 개념이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AI가 고객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천을 제공하되 최종적인 인간의 접촉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의 특별한 날을 기념하면서 생일 쿠폰을 제공해주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깊은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상 속의 작은 행복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성향을 아보하라고 하죠. 데이터를 통해서 얻은 개인화된 경험과 인간적 서비스를 통해 더 깊은 공감과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고객의 커뮤니케이션의 선호 채널이나 검색 정보, VOC, 고객의 소리 등을 각각 산재된 단순 정보로 두는 것이 아니라 분석되어서 고객 경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분석과 투자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요, 스토리텔링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를 고객과 감정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강렬한 스토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고객이 스토리 속의 주인공이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고객은 단순히 브랜드를 소비하는 존재가 아니라 브랜드와 함께하는 이야기에 참여하는 주체로 느껴져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브랜드의 가치와 고객의 가치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브랜드가 환경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았다면 고객이 그 과정에 기여하는 스토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고객님, 지난 한 해 동안 선택한 친환경 제품 덕분에 100톤의 CO2 배출을 줄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구와 함께 성장하는 여정을 동참하고 있습니다. 와 같은 구체적인 숫자와 성공 사례를 들어서 고객이 직접 변화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강조합니다. 또는 소셜미디어와 연계해서 고객 참여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소셜미디어 캠페인 같은 경우 고객이 자신이 환경보호를 위해서 실천한 행동을 해시태그로 공유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실천하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참여한 고객들 중에 매월 추첨을 통해서 친환경 상품을 받아볼 수 있다라는 이벤트를 연다든지, 또는 브랜드와 고객의 공동 프로젝트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패션 브랜드에서 고객이 자신만의 디자인을 공유하면 선정된 디자인을 실제 제품으로 제작하여서 판매하는 캠페인을 한다든지, 그 과정 속에서 디자인한 아이템이 실제로 제품화가 되면서 그 수익금의 몇 프로는 고객님께 리턴됩니다 같은 개념으로 고객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내용 어떠셨나요? 고객은 단순히 제품을 소비하는 존재가 아니라 브랜드와 감정적으로 연결되고 몰입하는 경험을 원합니다. 개인화된 여정과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고객이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브랜드가 고객과 심리적으로 연결이 될 때 고객은 브랜드의 충성 고객이 되고 더 나아가서 브랜드의 발전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접근은 서비스업 종사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고객을 단순히 응대하는 존재로 여기지 않고 고객과 관계에서 깊은 감정적 연결을 만들어서 그들의 경험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역할을 해주세요. 매뉴얼을 줄줄 읽어주는 단순 응대가 아니라 고객의 문제를 깊이 고민하고 전문가로서 문제 해결의 방향을 제시하는 몰입감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성장과 성공을 뜨겁게 응원하는 박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